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수의 우동길입니다.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저희 신한수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추미애가 벌인 이 검찰에 대한 횡포, 여기에 맞서는 검사들의 움직임 보다 더 자세하게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조직은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석동현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또 이 검찰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지금 이 흘러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기 앞서서 꼭 회색 검지를 파랗게 추천 꼭 누르셔가지고요. 오늘 또 석동현 변호사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검사들 소위 말해서 나도 커밍아웃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종의 실명을 까고 추미애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게 기존의 검찰 조직의 특성을 놓고 보면 심상치 않은 부분이다 라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굳이 외래어를 쓰는 것이 참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결국 그 뜻은 말없이 묵묵히 이 일을 하던 평검사들이 마침내 드디어 어떤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심에서 그렇죠. 어떤 그 자신의 생각들을 나타내는 것을 지금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 또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현 정권의 소위 그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이루어지는 검찰 장악 네. 또는 검찰의 여러 가지 지금 힘 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검사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분노가 있어도 그런 부분을 공직자로서의 어떤 마인드 때문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검찰청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 사실 그런 거 하나에 표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것 때문에 말을 않다가 임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를테면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어떤 상식 밖으로 또는 어떤 그 일정한 어떤 수위를 넘어서 그야말로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검사들의 자존심 내지는 기본적인 소명감을 다 이렇게 휘저어버리니까 이 평검사들로부터 반응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인 추미애 같다. 정치인이 그냥 검찰 조직을 그냥 자기 멋대로 휘두르고 또 자기들 입맛에 맞게 휘두르고 이러한 것 같은 태도 때문에 지금 일선의 검사들도 이래서 다음번에는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발언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한 상황인 거고 때문에 수백 명의 검사들이 동의를 하고 또 그 글에는 수만 명의 조회수가 지금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추미애 장관이 그 동안에 이 윤석열 총장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서로 맞대결을 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지금 검찰의 직제와 기구 또 역할 기능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금 뜯어 고쳤거든요. 뜯어 그렇죠. 고친다는 게 발전적으로 뜯어 고친 게 아니라 그야말로 검찰의 오랫동안에 해오던 그런 수사 관련 기능 권한 이런 부분을 다 자르고 축소하고 폐지하고 그것을 경찰로 넘기고 이렇게 지금 해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몹시 부글부글 해왔거든요. 아하. 그것은 단순히 내 권한을 뺏는다, 뺏긴다는 문제 이전에 이렇게 해서 검찰이 국가의 어떤 그 사법 기능, 사정 어떤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우려심들이 아마 검사들이라면 다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져버린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터지게 된 것이 이제 추미애 장관이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정말로 좌충우돌을 넘어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참 막가파인데 이를테면 그동안 쭉 해오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폭언과
또 어떤 권한 남용적인 그런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목소리가 나왔을 때 아니 저 무슨 간부도 아니고 평검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또 그렇게까지 검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숨고르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또 그것을 그냥 장관 입장에서 조롱조로 그 페북에다 반응을 보이니까 또 조국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 맞으면 이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이랍시고 이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또 조롱을 해대니 이제 검사들이 이제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너무나 지금 한심한 상황이고 그래서 전국의 검사들이 결국 한 300명 가까이가 이 상황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과거에 검사들이 어느 장소에 모이고 집회를 하고 회의하는 형식으로 다시 집단의 의사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와 같은 검사들이 익숙한 업무를 하면서도 그 검사 내의 인터넷 망이 이제 그 이프로스라는 네. 망이 있습니다. 모바일로서 지금 의견 표출을 하니까 이것은 결국은 검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형태로 의사 표출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과 좀 이렇게 달리 볼 상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현재 평검사들이 집단적인 현안상에 대한 우려를 또 비판적 의식을 표시한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왕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질문은 그냥 먼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일부 언론에서는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표출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인 건데 마침 또 우리 변호사님이 또 평검사 회의를 최초로 또 참여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지금 결국 이 현재 검사들이 이 모바일 댓글을 통해서 이 프로스 댓글을 통해서 현재 의견의 일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평검사 회의나 저는 다름 그렇죠. 없다고 온라인 버전이죠. 봅니다. 온라인 버전입니다. 표현대로. 지금 신문에서는 이제 이 평검사 회의가 앞으로도 열릴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평검사 회의가 열린 그런 역사적 사례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일부 신문에 보면은 평검사 회의의 그 시초가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의 소위 그 검사와의 대화. 예. 그 평검사와의 대화였습니다. 평검사들을 전국에서 이렇게 뭐 대표를 뽑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라이브로 이렇게 직접 대화를 뭐 토론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앞서서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99년도에 우리 법조계에 어마한 그런 큰 회오리가 한번 일었었습니다. 이름하여 대전법조 비리라 해서 대전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어느 변호사님의 검찰 출신이셨는데 그 변호사로부터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대접을 받았다 또 어떤 전별금을 받았다 하는 일로 어떤 직무의 어떤 순수성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시절이고 그렇게 해서 검찰 간부들이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일에 연루되신 분들이 옷을 벗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전별금을 가지고 소급해서 문제를 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그때에 검찰총장이 이 조직의 어떤 수습하는 과정에서 과잉으로 어떤 일을 책임을 묻고 하는 그 사항 때문에 전국의 검사들이 한번 처음으로 대검청사에 모였는데 마침 그때가 제가 평검사 중에 제일 선임이었었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99년도 1월 달에 회의를 했던 지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이를테면 검찰의 총장에서부터 다 이를테면 옷을 벗게 만드는 또 대대적인 정권 교체에 따른 그렇죠. 검찰 지휘부의 교체가 있고 한 등등을 계기로 검사들이 또 모여서 이를테면 그것이 꼭 무슨 항의를 하고 검사들의 어떤 그 자기들의 보신과 권익 주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걸 통해서 조직의 분위기 일신을 우리 검사들 스스로가 주장하고 했던 그런 형태로 그간에 몇 번의 평검사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도 마찬가지 평판사회의라는 말을 하다가 대표 법관회의 뭐 이렇게 되듯이
검찰도 어쨌든 검찰에서 실제 수사를 맡고 있는 평검사들의 이러한 목소리, 의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워낙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과잉 행동, 너무나 정치적 행동,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사실 검찰을 무력화하고 검찰로 하여금 살아있는 권력에 아예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형적인 지금 행동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검사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무슨 집단 행동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네. 다시 말하면 이렇다고 해서 검사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어떠한 집단 행동 이렇게 지금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사들이 그렇게 경우 없지는 않은데, 또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이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검사들을 다 어떤 식으로든지 징벌하고 징계하는 쪽으로 더 거칠게 나갈 것이 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온라인 버전의 평검사 집회, 이 부분이 지금 검사들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이고, 이러한 어떤 그 의사 표시를 추미애 장관은 물론이고 이 정권에서 이것을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무겁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할 테면 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애당초 대응하는 수준 자체가 달라버리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우리 속도현 변호사님께서 과거에 그 평검사 회의에 또 주가하셨던 경험을 또 녹이셔가지고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 뭐 지금 뭐 가능성이 언급되긴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검사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권이 무겁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추미애가 또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또 잠잠하나 싶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국민 신뢰가 추락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지금 이렇게 또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 경박하고 정말 그 정치인이라고 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지금 대응은 정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어떤 몸값을 올리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즉 평검사들이 참다 정말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의사를 표출하는 상황에 장관이라는 사람이 또 거기에도 막 조롱조롱 하다가 지금 언론에서 일제히 지금 추미애 장관의 그런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은근히 다시 또 이제 총장을 공격하는 형태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참 어떤 그 생각의 어떤 수준이나 이 방식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의 그렇네요. 이 언행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물론 뭐 이것이 너무 제 이 말씀이 너무 순진한 접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검사들이 이 수사 업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이 정권이 또 추미애 장관이 여권의 그 사령탑이 정말로 이 사항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하나의 어떤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그것이 정도일진데, 지금 이 상황은 현재 이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어쨌든 모든 상황을 자기네들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아마 이것이 뭐 집단 행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틀림없이 이거에 대해서도 또 뭐 책임을 받겠죠. 묻겠다, 감찰을 하겠다, 인사권으로 지금 추미애 장관의 태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할 때면 해봐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무기로서 여러분들 가만히 안 두겠다는. 정말 이것은 본인으로서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나라의 이 근간인 이 사법 조직을 완전히 권력의 사유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 정권에도 아마 두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지금 이러한 태도는 결국 정권 스스로가 자기들의 어떤 발등을 찍는, 자해를 하는 그런 행위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항이 좀 잘 수습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뭐 언론에서도 이것을 마치 싸움 붙이듯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정권의 어떤 그런 자성을, 맹성을 저는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결국 추미애가 자기의 어떤 그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찍어 누르고 억압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결국 말씀 주신 대로 제 살 깎아먹기, 제 발을 찍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거다. 그런데 현재의 이 정권의 어떤 이 태도를 보면 어떻게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이를테면 우리를 찍는 40%, 45%, 50% 이런 지지층이 있다는 것에 도취가 된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어떠한 일을 해도 왜 검찰인들 돌아보면 검찰에도 이렇게 저렇게 지적받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이 지금 여당 정권에서 지금 하는 행동들 먼 예를 들 것도 없습니다. 엊그제도 서울 부산시장 공천. 그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자기들 당의 당헌의 문제이면서 또한 대국민 약속이고 비록 우리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현재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이끌고 있는 공당으로서의 어떤 행동이라고서는 정말 우리가 눈을 씻고 봐야 될 정도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밥 먹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지금 어떤 이 검찰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어떤 식으로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정말 뭐 검찰 개혁, 저는 그 사람들이 진짜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참 저런 사람들 어떻게 저러나 싶을 정도 생각 드는데 그런데 이 추미애 같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 할수록 오늘 이런 입장도 나왔지만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권 후보에서 빅3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추미애나 조국 같은 사람들이 부추겨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처음에 자신이 어떤 그 정치를 이렇게 할 의사도 없었고 하겠다는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거나 이런 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그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기타 이 현재의 정권이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으로서도 지난번 국정감사 때 마지막 답변에서 상당히 뉴스에 나온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장. 근데 분명히 그때도 윤 총장의 발언의 어떤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어떤 총장으로 있는 동안은 총장의 직무에 충실하겠다. 그 이후의 일을 나도 알 수 없다. 이런 식이었지. 무슨 총장이라는 직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은 아니었음에도 어쨌든 또 언론에서 또 정치권에서 어떤 말을 하면 또 묘하게 또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해석하고 네. 그렇게 해서 기정사실화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때로는 정말 호랑이 등에 이렇게 탄 것처럼 혹은 이 상황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치적 행보도 어떤 고려에 넣어야 할 만큼 이 상황을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이 행보도 우리의 관심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윤 총장도 총장직에 있는 이상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도와 원칙을 지켜야 될 것이고 또 검사들 역시 어쨌든 이 국가의 사정기관으로서 말이죠. 정도와 원칙을 따라야 될 것인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게도 저는 주문을 그렇게 합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는 항상 헌법과 또 형사소송법과 소위 법에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해라. 그렇죠. 예, 그것이 그거고 너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한 언급으로서 소위 어떤 자꾸 논란을 낳는 것은 이 또한 어쨌든 바람직하지는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법무연수원에서 또 그걸 한다고 했는데 이 법무연수원에서 검사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어떤 직무 교육이 이루어질 때마다 가능하면 이 총장이 와서 나름대로 그 기회에 일선 검사들을 만나기도 하고 당부도 네.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윤 총장이 거기에 가는 것이 새삼스럽거나 전에 없던 일이 아니고 늘 이렇게 교육 때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무슨 말을 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 하나하나에 국민들 그리고 언론 정치권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직분을 다하라 이런 지금 취지의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럴수록에 정말 현재의 정권이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검찰 흔들기를 하고 있고 검찰의 힘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줄이고 지금 현재 공수처장 선출을 놓고 임명을 놓고 지금 조금씩 이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수처는 정말 헌법에 반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이 정치 권력의 이 무도한 힘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기구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되면 정말 검찰은 여태까지의 어떤 그런 권한과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잘려나가는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국가의 어떤 그 대계로 봐서 이것이 바람직하다면 또 이것이 하나의 흐름일 수 있겠는데 저는 뭐 제가 검찰에 있어서가 아니라 또 검찰을 늘 이렇게 완전 무결한 존재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이 검찰이 제대로 검찰이 하는 일이 맨날 정치인들과 또 소위 권력 실세들과의 티격태격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해야 될 본래의 기능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잘리고 위축이 되는 이 상황을 정말 저는 정권을 지금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계산만 앞세우면 이건 곤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이 검사들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재인 정권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검찰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결국 그 칼끝은 자신들에게 향할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검사 여러분들도 어쨌든 지금 이런 대외적 환경이 어떤 정치적 그 힘에 의해서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 강한 어떤 힘이 옳은 것을 때로는 그냥 누르고 짓밟아서 참 불리한 일도 벌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검찰이 또는 우리 평검사들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지금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국민들, 일반 국민들의 어떤 권리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국민들에게도 지금 코로나 환경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어려운 영세업자들, 중소기업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러한 법 적용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관용적인 그런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권력 실세들에 대한 그 현안 사건에 대해서도 어쨌든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들 참 정말로 비열하게도 그러한 상황이 뭔가 권력 실세들에 대한 그런 게이트 수사, 비리 수사로 옮겨갈 것을 이렇게 염려한 그 어떤 누군가 눈에 안 보이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상하게 막 어떤 범죄 사기꾼의 편지 하나에 말이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 수사를 다 흔들어 놓고 있는 정말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검사들이 정말 두눈 부릅뜨고 똑똑히 비리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밝혀내는 그런 자세가 300명의 댓글 의사표시와 더불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우리 검사들 상하간에 새로운 어떤 그 마음가짐을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 결국 이런 식으로 더 가면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이 있다고 그것을 휘두른다고 해서 그것을 곱게 바라볼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지금의 이 탄압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본분을 지켜가면서 이 정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점 오늘 그 이야기를 석동현 변호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 영상 외부로 많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회색 엄지 아직 추천 누르지 않으셨다면 눌러서 파랗게 혹은 까맣게 추천 버튼 잊지 마주시고요. 저희 신의 한 수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서 구독 중 신의 한 수 구독자로 함께 해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아,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 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 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 녹용 뭐 순, 뭐 구전 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걸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고하국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산 원용, 아바이스크산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 녹용 복세 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한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 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